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72해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이제 우리 앞에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 보이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서 온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통해 깨달은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민낯, 그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늙은이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72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제 뼛속 깊이 새겨진 너무 늦게 깨달아 더욱 가슴 아팠던 후회의 기록입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 그 첫 번째는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20살의 청춘이신가요? 30의 열정이신가요? 아니면 40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젊음이라는 특권 속에서 시간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아라며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30대에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며 자신만만했고 40대에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아직은 시간이 충분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화살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이 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달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아 뇌가 시간을 길게 인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은 압축된 것처럼 빠르게 흐른다고요. 과학적인 설명이지만 그 시간의 가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 사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78배, 어머니는 82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저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가정을 꾸리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 가끔 전화를 걸어 아들아,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힘들고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급한 일이 생겼고 항상 다음에라는 편리한 핑계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깟 일이 뭐라고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 왜 항상 다음으로 미뤘을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제대로 된 대화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점점 외로워하셨지만 저희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그 깊은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80 즈음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를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면 제 손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 날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발표회 날에는 급한 출장이 잡혔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처럼 목청껏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아빠의 응원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돈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은 모두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제게는 시간이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과거의 저처럼 바쁩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어 시간 날 때 한번 들르렴 하고 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수십 년 전 제가 제 아버지께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나간 순간은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건강은 공기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거뜬했고 폭음을 해도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문제는 5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루 3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밤술과 담배에 기댔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가서 관리하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55,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간수치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65, 결국 몸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경화 초기, 당뇨 합병증, 심장 관상동맥 문제, 한꺼번에 병마가 덮쳐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업이 건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없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한번 망가진 몸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제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자부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족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두 발로 온전히 걷는 것,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고통 없이 잠드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의 약을 삼켜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그림의 떡입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골프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이러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뒤척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돈도 명예도 자신감도 모두 함께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모두가 저를 반겼고 저를 형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제 친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그토록 살갑던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던 골프 모임에서는 어느새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많던 지인들 중 병문안을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제 돈과 지위를 좋아했던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까마득한 후배가 매주 과일을 사들고 찾아왔고 특별한 교류도 없던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손수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졸업 후 5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중학교 동창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가장 빛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둡고 초라할 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내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제 제 곁에는 서너 명의 친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2해를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 당신의 곁에는 누가 남아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후에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인생의 질문들입니다. 그의 후회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나중에가 아닌 지금, 언젠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72해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이제 우리 앞에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 보이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서 온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통해 깨달은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민낯, 그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늙은이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72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제 뼛속 깊이 새겨진 너무 늦게 깨달아 더욱 가슴 아팠던 후회의 기록입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 그 첫 번째는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20살의 청춘이신가요? 30의 열정이신가요? 아니면 40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젊음이라는 특권 속에서 시간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아라며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30대에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며 자신만만했고 40대에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아직은 시간이 충분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화살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이 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달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아 뇌가 시간을 길게 인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은 압축된 것처럼 빠르게 흐른다고요. 과학적인 설명이지만 그 시간의 가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 사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78배, 어머니는 82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저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가정을 꾸리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 가끔 전화를 걸어 아들아,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힘들고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급한 일이 생겼고 항상 다음에라는 편리한 핑계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깟 일이 뭐라고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 왜 항상 다음으로 미뤘을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제대로 된 대화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점점 외로워하셨지만 저희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그 깊은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80 즈음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를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면 제 손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 날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발표회 날에는 급한 출장이 잡혔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처럼 목청껏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아빠의 응원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돈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은 모두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제게는 시간이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과거의 저처럼 바쁩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어 시간 날 때 한번 들르렴 하고 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수십 년 전 제가 제 아버지께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나간 순간은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건강은 공기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거뜬했고 폭음을 해도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문제는 5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루 3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밤술과 담배에 기댔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가서 관리하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55,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간수치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65, 결국 몸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경화 초기, 당뇨 합병증, 심장 관상동맥 문제, 한꺼번에 병마가 덮쳐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업이 건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없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한번 망가진 몸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제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자부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족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두 발로 온전히 걷는 것,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고통 없이 잠드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의 약을 삼켜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그림의 떡입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골프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이러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뒤척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돈도 명예도 자신감도 모두 함께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모두가 저를 반겼고 저를 형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제 친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그토록 살갑던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던 골프 모임에서는 어느새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많던 지인들 중 병문안을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제 돈과 지위를 좋아했던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까마득한 후배가 매주 과일을 사들고 찾아왔고 특별한 교류도 없던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손수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졸업 후 5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중학교 동창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가장 빛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둡고 초라할 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내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제 제 곁에는 서너 명의 친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2해를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 당신의 곁에는 누가 남아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후에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인생의 질문들입니다. 그의 후회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나중에가 아닌 지금, 언젠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72해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이제 우리 앞에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 보이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서 온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통해 깨달은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민낯, 그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늙은이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72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제 뼛속 깊이 새겨진 너무 늦게 깨달아 더욱 가슴 아팠던 후회의 기록입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 그 첫 번째는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20살의 청춘이신가요? 30의 열정이신가요? 아니면 40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젊음이라는 특권 속에서 시간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아라며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30대에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며 자신만만했고 40대에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아직은 시간이 충분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화살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이 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달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아 뇌가 시간을 길게 인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은 압축된 것처럼 빠르게 흐른다고요. 과학적인 설명이지만 그 시간의 가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 사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78배, 어머니는 82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저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가정을 꾸리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 가끔 전화를 걸어 아들아,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힘들고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급한 일이 생겼고 항상 다음에라는 편리한 핑계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깟 일이 뭐라고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 왜 항상 다음으로 미뤘을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제대로 된 대화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점점 외로워하셨지만 저희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그 깊은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80 즈음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를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면 제 손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 날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발표회 날에는 급한 출장이 잡혔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처럼 목청껏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아빠의 응원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돈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은 모두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제게는 시간이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과거의 저처럼 바쁩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어 시간 날 때 한번 들르렴 하고 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수십 년 전 제가 제 아버지께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나간 순간은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건강은 공기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거뜬했고 폭음을 해도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문제는 5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루 3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밤술과 담배에 기댔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가서 관리하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55,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간수치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65, 결국 몸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경화 초기, 당뇨 합병증, 심장 관상동맥 문제, 한꺼번에 병마가 덮쳐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업이 건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없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한번 망가진 몸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제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자부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족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두 발로 온전히 걷는 것,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고통 없이 잠드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의 약을 삼켜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그림의 떡입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골프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이러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뒤척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돈도 명예도 자신감도 모두 함께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모두가 저를 반겼고 저를 형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제 친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그토록 살갑던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던 골프 모임에서는 어느새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많던 지인들 중 병문안을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제 돈과 지위를 좋아했던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까마득한 후배가 매주 과일을 사들고 찾아왔고 특별한 교류도 없던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손수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졸업 후 5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중학교 동창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가장 빛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둡고 초라할 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내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제 제 곁에는 서너 명의 친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2해를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 당신의 곁에는 누가 남아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후에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인생의 질문들입니다. 그의 후회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나중에가 아닌 지금, 언젠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72해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이제 우리 앞에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 보이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서 온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통해 깨달은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민낯, 그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늙은이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72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제 뼛속 깊이 새겨진 너무 늦게 깨달아 더욱 가슴 아팠던 후회의 기록입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 그 첫 번째는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20살의 청춘이신가요? 30의 열정이신가요? 아니면 40의 책임감을 짊어지고 계신가요? 어떤 나이든 상관없습니다. 젊음이라는 특권 속에서 시간은 마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20대에는 아직 젊으니까 나중에 해도 괜찮아라며 모든 것을 미뤘습니다. 30대에는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야라며 자신만만했고 40대에는 아직 한창 일할 나이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50대가 되어서도 아직은 시간이 충분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60의 문턱을 넘어서면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화살처럼 지나가고 한 달이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70이 된 지금 1년이라는 시간이 마치 몇 달처럼 짧게 느껴집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아 뇌가 시간을 길게 인식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반복되는 일상의 시간은 압축된 것처럼 빠르게 흐른다고요. 과학적인 설명이지만 그 시간의 가속도를 온몸으로 느끼는 당사자가 되어보니 그 사실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후회는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이 너무나도 적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78배, 어머니는 82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두 분이 살아계실 때 저는 언제나 바빴습니다. 사업이 바빴고 가정을 꾸리느라 아이들을 키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퇴하신 후 가끔 전화를 걸어 아들아, 시간 날 때 얼굴 한번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힘들고 다음 주에 꼭 찾아뵐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는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항상 급한 일이 생겼고 항상 다음에라는 편리한 핑계 뒤로 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께서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지 6개월 만에 아버지는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저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슬픔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지독한 후회 때문이었습니다. 왜 그때 그깟 일이 뭐라고 시간을 내지 못했을까? 왜 항상 다음으로 미뤘을까?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제대로 된 대화가 언제였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가슴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홀로 남으신 어머니는 점점 외로워하셨지만 저희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그 깊은 외로움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80 즈음 어머니께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건망증이라며 웃어넘겼지만 증상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제 이름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날이 왔을 때 저는 비로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저를 아들로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가끔 정신이 맑아지실 때면 제 손을 잡고 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저는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아빠가 너희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거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아이들의 운동회 날에는 중요한 회의가 있었고 발표회 날에는 급한 출장이 잡혔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라는 지키지 못할 약속만 남발했습니다. 아이들이 원했던 것은 비싼 장난감이나 좋은 옷이 아니었습니다. 운동회 날 다른 아빠들처럼 목청껏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아빠의 응원이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중한 순간들을 모두 돈과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외면했습니다. 이제 제 아이들은 모두 자라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제게는 시간이 넘쳐나는데 아이들은 과거의 저처럼 바쁩니다. 가끔 제가 전화를 걸어 시간 날 때 한번 들르렴 하고 말하면 아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아버지. 이번 주는 바빠서 안 되고 다음 주에 꼭 갈게요. 수십 년 전 제가 제 아버지께 했던 말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지나간 순간은 아무리 후회하고 발버둥 쳐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첫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두 번째 진실은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건강은 공기와 같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그 소중함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밤을 새워 일해도 다음날 거뜬했고 폭음을 해도 금세 회복되었습니다. 어른들이 건강은 젊을 때 지켜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을 그저 흘려들었습니다. 문제는 50대에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하루 3시간 쪽잠을 자며 일했고 끼니는 거르기 일쑤였으며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매일 밤술과 담배에 기댔습니다. 몸에서 보내는 작은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성공하면 그때 가서 관리하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55,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과 간수치 이상 소견이 나왔지만 약만 먹으면 괜찮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65, 결국 몸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간경화 초기, 당뇨 합병증, 심장 관상동맥 문제, 한꺼번에 병마가 덮쳐왔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하얀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토록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사업이 건강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제가 없어도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갔습니다. 돈으로 좋은 치료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한번 망가진 몸을 예전으로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가족에게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내는 지친 얼굴로 제 병수발을 들어야 했고 자식들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라 자부했는데 이제는 제가 가족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된 것입니다. 건강할 때는 몰랐던 것들의 소중함을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내 두 발로 온전히 걷는 것, 음식의 맛을 느끼는 것, 고통 없이 잠드는 것. 이 모든 평범한 일상들이 사실은 기적이었다는 것을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움큼의 약을 삼켜야만 하루를 버틸 수 있습니다.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은 그림의 떡입니다. 좋아하던 등산도 골프도 할 수 없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이러다 심장이 멎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뒤척입니다. 건강을 잃으니 돈도 명예도 자신감도 모두 함께 잃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깨달은 두 번째 무서운 진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친구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제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인맥이 넓다고 자부했습니다. 제 휴대전화 연락처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이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각종 사회단체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며 관계를 쌓았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제가 나타나면 모두가 저를 반겼고 저를 형님, 사장님이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저는 그들이 모두 제 친구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고 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자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에 그토록 살갑던 사람들은 온갖 핑계를 대며 저를 외면했습니다. 제가 돈을 내던 골프 모임에서는 어느새 제 이름이 지워졌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많던 지인들 중 병문안을 온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제 돈과 지위를 좋아했던 것이지 나라는 사람 자체를 좋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힘들 때 제 곁을 지켜준 사람들은 예상 밖의 인물들이었습니다. 20년 전 함께 일했던 까마득한 후배가 매주 과일을 사들고 찾아왔고 특별한 교류도 없던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손수 끓인 미역국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졸업 후 5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중학교 동창이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내가 가장 빛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가장 어둡고 초라할 때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수백 명의 피상적인 지인보다 내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단 한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요. 이제 제 곁에는 서너 명의 친구만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72해를 살아온 한 어르신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당신의 건강은 안녕한가? 당신의 곁에는 누가 남아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후에 섞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인생의 질문들입니다. 그의 후회가 우리의 지혜가 되어 나중에가 아닌 지금, 언젠가가 아닌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지혜,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이를 탐색하는 시간,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려 합니다. 72해의 세월을 온몸으로 살아내고 이제 우리 앞에 자신의 삶을 한 권의 책처럼 펼쳐 보이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미래에서 온 편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지혜를 나눠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작은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은 앞으로도 스스로의 삶을 성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겠다는 자신과의 약속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그의 이야기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저는 올해 72살이 된 평범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인생을 통해 깨달은 어쩌면 조금은 두렵고 불편할 수 있는 몇 가지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들면 지혜가 쌓인다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민낯, 그 서늘하고 무서운 진실을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늙은이의 잔소리가 아닙니다. 72년이라는 시간을 통과하며 제 뼛속 깊이 새겨진
너무 늦게 깨달아 더욱 가슴 아팠던 후회의 기록입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 그 첫 번째는 시간은 절대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십니까? 20살의 청춘이신가요?